안녕하세요. 마스크알 CNN에 대해서 발표할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오서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논문 리뷰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히스토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알 CNN이 단순한 인스턴스 분할 모델이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의 발전 흐름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통합적 프레임워크라는 점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인식 기술은 크게 세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의 위치와 클래스를 분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율로와 페스터얼, CNN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미지의 모든 픽셀에 클래스 라벨을 할당하는 기술입니다. FCN이나 딥랩 모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같은 클래스 내에서도 객체를 개별적으로 식별하면서 픽셀 단위로 분할하는 기술입니다. 마스크 RCNN은 바로 이 인스턴스 분할을 위한 모델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단순 분류, 객체 탐지, 의미 분할, 인스턴스 분할로 점점 정교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어떤 역사적 흐름 위에 구축되었는지 연도별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RCNN이 등장하면서 CNN 기반 객체 탐지가 처음 등장했고, 이후 패스트 RCNN, 패스트 RCNN을 거치며 성능과 속도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그 다음 2015년에는 FCN, Fully Convolutional Network가 처음으로 등장해서 의미 분할을 위한 기본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2년 후에는 FPN,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가 나와서 다양한 스케일의 객체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같은 해 마스크 RCNN이 발표됩니다. 저번에 제가 발표했던 페스터 RCNN의 마스크 브랜치와 로얼링을 결합해 인스턴스 분할을 완성한 구조로 오늘 발표의 핵심 모델입니다. 이제 마스크 RCNN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브젝트 디텍션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미 많이 발전했지만 이 두 작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객체를 픽셀 단위로 개별적으로 분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사람 객체가 겹쳐 있으면 사람이라는 클래스는 구분되지만 각 사람을 정확히 구분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죠. 이처럼 더 정교한 클래스는 구분, 이처럼 더 정교한 분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등장한 모델이 바로 마스크 RCNN입니다. 이 모델은 패스트 RCNN 기반 위에 롤 얼링이라는 정밀 위치 보정 연산과 마스크 브런치라는 새로운 분기 구조를 추가해 객체마다 픽셀 단위의 마스크를 생성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마스크 RCNN은 텔스터 RCNN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구조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새로운 브런치, 즉 마스크 브런치를 추가한 모델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두 모델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세그멘테이션 지원 여부에서 패스트 RCNN은 해당 기능이 없지만 마스크 RCNN은 픽셀 단위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한 브랜치를 추가했습니다. 마스크 구조를 보면 패스트 RCNN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마스크 RCNN은 FCNN 기반의 마스크 브랜치를 통해 픽셀 단위 출력을 수행합니다. 또한 기존 패스트 RCNN은 롤 폴링을 사용했는데 마스크 RCNN은 정확한 위치 정렬을 위해 롤 얼링이라는 연산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방식에서도 테스트 RCNN은 클래시피케이션 플러스 픽박스만 수행하는 반면 마스크 RCNN은 여기에 바이너리 마스크 예측까지 포함되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요약하자면 롤 얼링으로 정밀한 위치 정보를 확보하고 추가된 마스크 브랜치를 통해 픽셀 단위 분할까지 확장한 것이 오늘 리뷰할 마스크 RCNN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마스크 RCNN의 전체 구조를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기존의 Faster RCNN의 구조입니다. CNN 백본에서 피처맵을 생성하고 RPN에서 객체가 있을 법한 호브 영역,
즉 reasonable interest를 제한합니다. 이 룰들은 롤플레잉을 거쳐 고정된 크기로 변환되고 이후 클래시피케이션과 삐박스 레그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분기를 통해 클래스 예측과 위치 보정이 이루어지죠. 오른쪽이 바로 마스크 RCNN의 구조입니다. 테스터 RCNN과 거의 동일한 흐름이지만 마지막에 세 번째 분기에서 마스크 브런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 브랜치는 각 롤에 대한 픽셀 단위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예측합니다. 전체 구조는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한 개의 브랜치만을 추가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설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브랜치 내부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에는 세 개의 브랜치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마스크 브랜치는 다른 두 브랜치와는 달리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아닌 콤보 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데요. 세그멘테이션에서는 공간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FC 레이어처럼 플래튼되는 구조가 아니라 콤보 레이어 기반의 작은 FCN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객체의 형태와 위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의 롤마다 각 클래스에 대해 바이너리 마스크를 클래스별로 생성하며 FCN 구조는 이러한 픽셀 단위의 출력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스크 브랜치는 클래시피케이션 브랜치와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각 클래스에 대한 마스크를 따로 예측하고 최종적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에 해당하는 마스크 하나만을 선택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왜 마스크 브랜치에서 왜 바이너리 방식을 사- 선택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스크 RCNN의 중요한 설계 철학 중 하나인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의 분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 세그멘테이션 모델인 FCN에서는 모든 픽셀에 대해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다중 클래스 중 하나를 예측했습니다. 이 방식은 하나의 마스크 안에서 어떤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동시에 예측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마스크 RCNN은 이와 다르게 접근합니다. 클래스마다 독립적인 바이너리 마스크를 따로 예측합니다. 즉, 롤마다 클래스 라벨은 클래시피케이션 브랜치에서 먼저 예측하고 그 예측 결과에 해당하는 단일 클래스 마스크만 선택하여 최종 출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그멘테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 간 간섭을 피할 수 있고 각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하나의 소프트맥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명확하고 정밀한 분할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는 롤플링 방식의 한계와 정렬 오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플링은 페스터 RCN에서 사용된 연산 방식이라고 언급드렸었는데요. 임의의 크기의 롤을 고정된 크기로 바꾸기 위해 실수 좌표를 정수로 반올림한 다음 풀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정수화 과정에서 원래의 롤 위치와 피처맵 상의 위치가 미세하게 어긋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미스얼리건먼트라고 부릅니다. 이 미스얼리건먼트는 클래시피케이션처럼 대략적인 위치 정보만 필요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픽셀 레벨 어큐러시가 중요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치명적인 손실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RCNN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롤 얼링이라는 새로운 연산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스트 RCN에서는 롤플레잉을 써도 왜 괜찮았을까? 그 이유는 테스트 RCNN의 목적이 정확한 세그멘테이션이 아니라 객체의 대략적인 위치와 클래스 분류였기 때문입니다. 테스트 RCNN은 바운딩 박스 단위로 객체를 찾고 그 박스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분류하기 때문에 좌표를 정수로 반올림해서 약간의 위치 손실이 생겨도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RCN에서는 각 픽셀 단위의 분할이 필요하므로 이 미세한 위치 오차가 바로 정확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게 될 로얼링이 꼭 필요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롤플링이 정렬 오차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왜 특히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은 단순히 바운딩 박스를 넘어서 객체를 픽셀 단위로 정확하게 분리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즉 롤의 위치가 정밀하게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그에 따라 생성되는 마스크의 모양이나 경계가 흐려지거나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스크 RCN에서는 롤 얼링이라는 연산 방식을 도입했고, 결국 이 롤 얼링은 기존의 롤 풀링과 달리 퀀티제이션을 제거하고 실수 좌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5, 7.35 같은 소수점 좌표도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니리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각 좌표에서의 피처 값을 보다 정밀하게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처 맵과 롤 간의 정밀 오류가 거의 사라지고 실제 실험에서도 마스크 어큐레시가 10%에서 최대 50%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논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롤 얼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5단계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롤의 분할입니다. 먼저 RPN을 제한한 롤을 양자화하지 않고 실수 좌표 그대로 3 곱하기 3 등 원하는 크기로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 6.25 너비라며 3칸으로 나누어 2.08, 4.17 같은 위치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샘플링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각 셀 안에서 각 셀 안에 대해 중심 기준으로 4개의 샘플링 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즉, 각 셀의 내부에서 정해진 위치 기준으로 값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각 샘플링 위치에서 주변 픽셀 4개를 참고해 가정평균으로 정확한 필적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 수행하게 됩니다. 룰 영역 전체의 모든 셀에 대해 반복해서 전체의 피처 맵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맥스 풀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각 셀에 대해 얻은 4개의 인터폴레이션 값을 맥스 풀링하여 최종 피처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5단계를 통해 롤 러닝은 정확한 위치 정렬을 유지하면서도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마스크 어큐레시를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롤 얼링에서 중요한 핵심 연산이 바로 비리니어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이 수식이 실제로는 매우 간단한 원리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점에 있는 빨간색 P 좌표는 실수 좌표이고, 이 주변에 있는 4개의 격자값 마이너스 Q11, Q12, Q21, Q22를 기준으로 이들 값의 가정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수식에서는 위쪽 2점을 먼저 가정 평균하고 아래쪽 2점을 또 평균한 뒤 다시 이 두 결과를 한 번 더 평균해서 P 지점의 값을 자연스럽게 추정합니다. 즉, 실수 위치의 피처값을 직접 계산함으로써 롤 얼링은 정렬 오류 없이 훨씬 더 부드럽고 정밀한 피처 맵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크 RCNN의 로스 펑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총 3가지의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멀티태스크 로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L마스크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으로 계산되며 각 롤에 대해서 GT 클래스에 해당하는 마스크만 사용해서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가 80개인 코코 데이터 셋이라면 마스크 브랜치는 각 롤에 대해 80개의 마스크를 예측하고 이 중 클래시피케이션 브랜치에 예측한 클래스에 해당하는 하나의 마스크만 학습에 사용합니다. 그 마스크의 각 픽셀에 대해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한 뒤 아래와 같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픽셀 단위의 바이너리 판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정밀한 마스크 예측에 매우 적합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세그멘테이션 모델에서는 소프트맥스를 썼는데 왜 마스크 RCN에서는 시그모이드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마스크 RCNN이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을 보다 명확히 분리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기존 모델은 모든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속했는지를 소프트맥스로 예측했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의 경계가 모호했지만 마스크 RCNN은
클래스 브랜치에서 먼저 클래스를 예측하고 그 클래스에 대해서만 바이너리 마스크를 따로 예측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독립적인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마스크 RCN에서 사용된 백본 네트워크, 즉 기본 네트워크는 주로 레즈넷 또는 레즈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CNN을 통해 이미지에서 고수준의 피처 맵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즈넷은 스키 커넥션을 사용해서 더 깊은 네트워크라도 학습이 잘 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사실 여기서 끝은 아닌데요. 마스크 RCNN은 레즈너 위에 FPN을 얹어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동시에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FPN은 탑다운 구조와 레터럴 연결을 통해 멀티스케일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작은 물체부터 큰 물체까지 모두 잘 탐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스넥스트도 실험에 사용되는데 그룹트 컨볼루션을 통해 성능을 더 높이고 연산량은 줄인 구조입니다. 다음은 마스크 RCNN의 헤드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터 RCNN에서는 롤마다 클래시피케이션과 빅박스 레그레이션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RCNN에서는 여기에 세 번째 브랜치인 마스크 프레딕션이 추가가 되는데 구조를 보시면 롤 얼링 이후 피처 맵을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빅박스 헤드, 마스크 헤드로 세 방향으로 병렬 분기시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백본에 따라 헤드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레스넷 C4 기반에서는 FC 레이어를 사용하고 레스넷 FPN 기반에서는 풀리 컨볼루셔널 헤드 구조를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스크 헤드는 공간 정보를 보존하면서 더 정밀하게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RCNN의 학습 설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스 계산 대상은 보게 된다면 마스크 브런치는 포지티브 롤에 대해서만 학습하게 됩니다. 즉, IOU가 0.5 이상인 예측 박스에서만 세그멘테이션 로스가 적용됩니다. 입력 이미지 전처리에서는 모든 이미지의 긴 변을 800 픽셀로 리사이즈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미니 배치 구성에서는 넷스넷은 이미지당 롤 64개, FPN은 이미지당 롤 256개를 샘플링해서 학습합니다. 또한 GPU 8개를 사용해서 전체 배치 사이즈는 16이고 총 160K 인터네이션 동안 학습되며 120K, 140K 스텝에서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마스크 RCNN의 전체 구조는 단순하지만 롤, 헤드, 백번 구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프레임워크인 점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스크 RCNN의 구조가 실제로 성능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성능 비교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전 챌린지에서 수상했던 MNC와 FCIS 같은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마스크 RCNN이 특히 레즈넷 101과 FPN 구조를 사용할 경우 압도적인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지표에서 이전 모델들과 모두 능가하고 있고 롤 얼링과 마스크 브랜치의 결합 효과가 실제 성능에서 입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조적으로 잘 설계됐다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도 가장 강력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모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두 번째는 오브젝트 디텍션 성능 실험과 엠네이션 스터디입니다. 마스크 RCNN은 세그멘테이션에서만 특화된 게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 성능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로 얼링만 추가했을 때에도 1.1%가 향상이 되었고 여기에 마스크 브랜치까지 더하면 총 2%에 가까운 성능 개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엠레이션 결과는 마스크 RCNN이 단순히 분할 작업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디텍션 파이프라인 자체에도 개선할 수 있는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스크 RCNN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바로 키포인트 디텍션, 즉 사람의 관절 위치 예측 작업입니다. 기존 페스트 RCNN 구조에서는
단순히 키포인트 브랜치만 추가한 구조로 각 사람 인스턴스마다 주요 관절 위치를 예측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기존의 대표 키포인트 디텍션 모델인 CME-FOS나 GRMI보다도 마스크 RCNN이 더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그멘테이션과 키포인트를 함께 학습한 경우 모든 지표에서 성능이 추가로 향상되었고, 이를 통해 마스크 RCNN 구조가 유연하게 다른 태스크에서도 확장 가능한 구조임을 실험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전 태스크로 범용적으로 확장 가능한 프레임워크라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마스크 RCNN이 얼마나 범용적인 구조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크 RCNN은 기존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에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을 먼저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 사람 관절 위치를 예측하는 태스크에서는 그 구조를 거의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었고, 이게 왜 가능했냐면, 이 각 키포인트를 M 곱하기 M 크기의 원합 바이너리 마스크로 바꾸고, 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키포인트 종류가 K개라면 K개의 바이너리 마스크를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실험에서는 별도의 포스 스페시픽 플라이어를 이제 딱히 설정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관절 연결 순서나 인체 구조 정보 없이도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NN 기반 모델 계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 어, 학회에서 스터디를 했던 또 지금 마스크 RCNN까지 공부를 하면서 CNN의 대표적인 모델들을 시대순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저번 발표에서도 페스터 RCNN을 발표를 했었고 유넷도 발표를 했었는데 점점 여러 가지 CNN 기반 모델들을 다루다 보니 순서가 많이 헷갈리고 차이점이 점점 헷갈려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마스크 RCNN이 기존 디텍션 모델에서 어떻게 세그멘테이션과 정밀 분할로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룰 열리, 바이너리 마스크, 구조 분리 설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논문은 단지 좋은 성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다양한 태스크에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 설계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후속 연구와 실제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RCNN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